자, 우리 작년 기출문제 중에서 되게 조금 고배점 문제라던가 틀렸던 문제들 한번 복습하면서 시험 준비해 보도록 하자. 자, 일단 틀린 문제 확인해 볼게. 자, 첫 페이지는 없지?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 몇 번? 15번. 이거 혹시 풀 수는 있을 것 같아, 어때? 말에 대한 이해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가? 자, 한번 해볼까? 자, 15번 보면, 자, 이게 주어랑 서술어 관계나 내용을 조금 잘 확인해 봐야 되겠다, 맞지, 그지? 자, 일단 직선 Y는, 자, 15번. 자, 15번 직선 Y는 3x-k라는 직선이 주어져 있고, 2차 함수가 y는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이 두 개가 어떻게 된다? 위치관계가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이게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k 값이 결정이 나겠다, 맞지? 그치? 그럼 일단 여기서 먼저 정해놓고 가자. 그러니까 조건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에 다 만족하려면 식을 다 써놓고 계산을 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단계별로 요만큼까지 만족하는 거 구하고 거기에서 다시 요만큼까지 만족하는 거 구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생각을 해보자. 일단 문제 자체가 이 직선과 이 이차 함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하자가 딱 문장이 끊어졌단 말이야. 그럼 해볼게. y와 똑같으니까 위치 조건 연립해보겠다, 맞지, 그지? 그러면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는 3x-k 이렇게 연립하고, 이 항에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k-3의 x 플러스 k 플러스 1이 는 0 되겠고,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2차 방정식인데 한 점이니까 중근돼야 되겠네. 그럼 판별식이 0이다 조건 쓰면 되겠다. 그러면 b제곱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4k에 마이너스 4가 되고, 판별식이 는 0이 되면 되겠고, 그러면 k제곱에 마이너스 10k에 플러스 5가 0이다 이렇게 되겠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한 상태에서 보면 일단 어때? 인수분해는 안 돼.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실근은 맞잖아. 판별식 써보면 d가 양수가 될 거기 때문에 1창의 개수가 절대값이 아주 크기 때문에 비제곱하면 4ac를 해도 훨씬 더 커진다. d가 양이기 때문에 일단 실근은 나온다. 자,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때 자, 다시 조건을 줬는데 그 조건은 뭐냐? 자, y는 3x-k라는 똑같은 이 직선이 이번에는 y는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과 어떻게 된다? 교점이 없다.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한 거야. 맞지? 자, 그렇게 될 때, 만나지 않는다가 될 때, 실수 K의 개수. 얘가 몇 개? A개. 그리고 요 두 개가 다시 어떻게 될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거. 자, 교점이 두 개. 요렇게 되도록 하는 또 K의 개수가 있을 거야. 근데 그 개수를 몇 개? B개. 라고 하자.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기서 일단 K는 몇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올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의 형태야. 그리고 실제로 값도 있니 없니? 값도 정해진 거야. 근데 그 값을 여기에 적용을 시켰을 때 얘네들 둘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거냐, 두 개가 만나도록 하는 거냐를 세보란 얘기야.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이 A가 될 수 있는 게 저 두 개가 다 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될 수도 있고, 둘 다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야. 자, 확인해 볼게.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요 두 개 일단 연립, 위치 조건. 그럼 y 똑같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대입법에서 연립방정식화 시키면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는 3x 마이너스 k가 되고 이 항에서 정리하면 3x제곱에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k 플러스 1이 되고 는 0이 되고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 12에다가 c 역할이 k 플러스 1이더라. 이렇게 된 거야. 이게 판별식이야. 그래서 이 판별식이 일단 첫 번째 조건. 자, 케이스 나눠볼게. 자, 첫 번째 조건. 일단 교점이 없고 싶다. 만난 점이 없다. 그럼 케이스 1이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 부등식을 풀어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케이스 2. 얘가 만약에 나중에 똑같은 판별식을 쓸 건데 이 두 개로 똑같이 연립해서 계산할 건데 교점이 두 개가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크다 0. 요게 케이스 2의 풀이가 될 거야. 그래서 이 부등식을 각각 풀었을 때 그 부등식의 범위 안에 여기 첫 번째 조건에서 했던 이 k 값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런 k가 만족되는 게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얘기네. 자, 그럼 확인해 볼게. 자, 이 항에서 계산하면 12가 되고 약분하면 되니까 k 플러스 1이 크다 또는 작다가 될 거고 이 항에서 양수 약분하면 되니까 12분의 15가 되면 되고 맞나? 그 다음에 1이 이 항에서 넘어가면 12분의 12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k가 크다 작다가 12분의 12를 빼면 12분의 3 되겠고 그러면 약분하니까 얼마? 4분의 1 되겠고 맞니? 그래서 K가 4분의 1보다 큰 게 몇 개인지 K가 4분의 1보다 작은 게 몇 개인지를 세서 얘가 뭐 2개 0개인지 1개 1개인지 뭐 0개 2개인지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판별식을 해서 K의 근사값을 찾아보라는 얘기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자, 짝수계수다. 됐니? 4분의 1이 쓸게. 자, 2로 나누면 5, 제곱하니까 25.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아, 이거는 판별식이니까 어차피 의미가 없겠다. 맞지? 그지? 판별식이니까 여기선 굳이 계산 안 해도 되고. 어차피 실근이 두 개가 된다는 건 알겠고. 그냥 근의 공식을 해서 답을 구해봐야 되겠다. 맞지? 그지? 그럼 A분의니까 1분의. 자, X 바로 구할게. X 구하는 거야. 자, 1분의 필요 없고. 마이너스니까 이거 5 되겠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다시 제곱이니까 5 제곱하면 25. 마이너스 A시니까 빼기 5. 그럼 하나는 5 플러스 루트 20. 그냥 루트 20 쓸게. 뭐 얘를 뭐 2루트 5라고 써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5 마이너스 루트 20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생각해봐. 5 플러스 루트 20은 당연히 어떻게 했어? 4분의 1보다 큰 값이겠지. 맞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보다 크다는 거는 아까 1번이지. 1번. 부동관계 그대로 왔지. 요거 1번. 작다. 이 항에서 넘어가니까 이게 1번. 요렇게. 그러니까 K가 크다. 요렇게. 맞지? 그지? 1번 조건이고 밑에 있는 게 요게 2번 조건. 요게 2번 조건. 요게 2번 조건.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 5 플러스 루트 10은 당연히 4분의 1보다 클 거 아니야. 1번 조건이겠네. 그러니까 교점이 없게 만들어주는 K가 지금 한 개가 나온 거야. 자, 5 마이너스 루트 20이야. 비교를 누구랑 해야 돼? 4분의 1 하고 해야 되는 거야. 이 K값이 4분의 1보다 크냐 작냐. 자, 얘가 쉽게 얘기하면 4점 얼마인 건 알겠어. 대충 대략적으로. 근데 이제 5 빼기 4점 얼마인데 그게 0점 얼마가 남을 거 아니야. 근데 그 0점 얼마가 0.25보다 큰지 작은지는 요거는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 루트 계산하면 되지. 봐봐. 이렇게야. 5 마이너스 루트 20 하고 4분의 1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만약에 이게 어떻게 큰지를 모르니까 이 항을 하고 이 항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누구랑 누구 비교하면 되는 거야. 5 마이너스 4분의니까 4분의 4, 5, 20. 그러면 4분의 19랑 루트 20을 비교하라는 얘기 아니니? 됐니? 그러면 제곱해서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16분의 19의 제곱이니까 361이고 제곱하면 20이잖아.
근데 20은 16분의 2배니까 얼마? 32에다 0이니까 320. 맞니? 그럼 어때? 누가 더 커? 16분의 361이 더 크겠다. 얘가 더 크겠다. 아, 4분의 1보다 크네? 4분의 1보다 크네? 그래도 1번 조건이네. 그러니까 1번 조건을 만족하는 게 몇 개다? 둘 다다. 이 K값 둘 다가 1번 조건이다. 그럼 B는 몇 개다? 0개다. 한 개도 없다. 여기서 만족하는 K를 들고 와서 그 K가 얘를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해란 얘기잖아. 하란 얘기잖아. 0개다. 그러면 A가 2고 B가 0이니까 A 빼기 B를 하면 2 빼기 0.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요거는 국어적인 해석을 조금 잘 해야 되는 문제. 잘 물어봤고. 자, 또 넘어가 보자. 자, 18번 한번 볼게. 여기 나가자. 자, 18번 보면 그림의 직사각형이 있는데 일단 이차 함수를 어떻게 줬냐면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x라고 했어. 일단 얘는 너무 쉽지. 봐봐. 여기다가 그릴게. 요런 느낌. 자, x축 원점 y축 그리고요. x로 묶어내면 0이 x축과 맞는 교점. x 하나 묶어내면 얼마? 2분의 5가 되겠죠?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5가 되잖아요. x 하나 묶어내면. 그죠? 2분의 5. 여기가 2분의 5. 그럼 여기 꼭지점이 절반이니까 4분의 5. 자, 이런 느낌의 그래프. 자, 이 상태인데, 자, A, B를 X축 위에 놓고, A에서 수선의 발을 넣어가지고, 지금 Y좌표 잡은 게 D. B에서 마찬가지 X축의 수직으로 올려가지고, 그래프와 맞는 점이 C. 한마디로 직사각형 ABCD를 내접시켜라 라는 얘기겠다. 그럼 여기에 직사각형 ABCD를 내접시켜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A, B, C, D라고 한 거고. 자, 이때 둘레의 길이가 최대. 자, 둘레가 맥스. 자, 이렇게 될 때 그 길이를 A, 그리고 점 B의 X좌표를 B. 그때 B분의 A를 구해라. 자, 정리해 볼게. 자, 우리 2차 함수에서는 그래프의 이름에 관련된 내용을 선생님이 좀 정확하게 설명을 했단 말이야. 포물선이잖아. 포물선이라는, 그냥 곡선 아니라 포물선이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썼던 이유는 뭐다? 대칭성. 맞니? 그럼 봐. 여기 대칭축이 얼마였냐면 4분의 5인데 좌우 대칭의 성질을 가지니까 여기 A 좌표를 뭐라고 쓰면 되겠니? 2분의 5 마이너스 B라고 쓰면 되는 거야. 왜? 요거 두 개를 더해서 절반 나누면 평균값, 대칭점, 중점 이거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4분의 5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B를 없애야 되니까 마이너스 B 달아주고, 그럼 요거에 2배를 더해주면, 2개를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B가 없어지니까 2분의 5가 되고, 나누기 2를 하면 되니까 4분의 5가 중점이 되도록 설정. 이 정도는 이제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됐나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큰 좌표 빼기 작은 좌표잖아. 여기서 얘를 다시 빼기를 하니까 마마 뿔뿔 대면서 가로의 길이를 뭐라고 할 수가 있다? 2b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할 수가 있고. 솔직히 만약에 있잖아. 이런 문제가 만약에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나왔다면 내가 스스로 좌표를 설정해야 돼. 만약에 그런 상태였다면 A를 설정하는 게 더 좋아. 왜? 원점에서 시작하는 이 짧은 거리를 T라고 잡으면, 그러면 이게 대칭이니까 요렇게 빠지는 길이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요 반대쪽을 뭐라고 할 수 있냐? 2분의 5에서 t만큼 옆으로 갔지? 2분의 5 마이너스 t. 이렇게 써도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야? b분의 a잖아. b를 얘라고 만들어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고민해서 누구를 x로 누구를 뭐 b로 설정하겠다. 누구를 a, t로 설정해. 그런 설정 단계를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야.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해야 돼. 얘를 b로 놓으래.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놓은 거겠지. 그러니까 이게 습관처럼 내가 선생님 무조건 제일 가까운 점 t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야. 알겠니? 요렇게 해. 요렇게 해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야. 가로 나왔지? 그럼 세로는 뭐겠어? 당연히 여기서 대입하나 여기서 대입하나 어차피 좌우 대칭이니까 답은 똑같거든. 그럼 당연히 간단한 건 넣는 게 좋지 않겠어? b를 대입한 y좌표가 바로 세로 값이 되는 거야. 그럼 세로의 길이는 이 2차 함수에다가 C그래프잖아. 바로 b를 그냥 대입해서 넣으면 된다고. 그럼 뭐겠니? 마이너스 2b의 제곱 플러스 5b 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가로 더하기 세로를 해서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2 둘레 구할 거라니까. 지금 뭐에 왜 넓인데 왜? 내 방금 가로랑 세로 더한다 했는데. 가로랑 세로 더해서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2 그럼 둘레가 된다고. 이게 자꾸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 이거 넓이였는데 아니야. 문제를 항상 잘 보고 알겠니? 그래서 두 개를 더할 거야. 두 개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2b 제곱에 플러스 7b에 마이너스 2분의 5인데 둘레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하나 잡을게. 새로운 함수를. 자, 나 그냥 fb라고 할 거야. b에 대한 함수가 된 거니까. fb가 뭐냐면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4b 제곱 플러스 27 14의 b 약분되면서 5 요렇게 된 거야. 됐나요? 그래서 지금 그 이 FB가 뭘 나타내는 거야? 아까 얘기한 거지만 둘레. 얘가 지금 이 식이 둘레를 나타내는 식인데 그거를 다시 함수의 컨셉으로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 둘레의 뭘 구하라는 얘기야? 그 둘레의. 문제 봐. 최대. 알겠니? 이 둘레의 최대. 그러니까 이걸 다시 어떻게 생각하라는 얘기야? 다시 이거를 정의역을 x축이 아니라 뭐처럼 보고 b처럼 보고 b를 x인 것처럼 보고 b가 정의역이라고. 그러면 최고점 계수가 음이잖아. 뭐 얘도 오목함수 이런 모양이겠네. 그럼 그때 꼭지점에 x좌표 구하듯이 b좌표를 구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4 b 역할이 14 마이너스 플러스 약분하니까 7. 아하, b가 얼마일 때? 4분의 7일 때. 그러니까 4분의 7 딱 보면 어때? b가 4분의 5보다 크고 4분의 10보다 작고 딱 범위 안에 들어와 있잖아 지금. 확인도 한번 해주고. 원래는 정의역 할 때 처음부터 b를 설정할 때 꼭지점 x좌표가 4분의 5니까 얘가 4분의 5보단 커야 되고 이 끝점을 벗어날 순 없잖아. 안에 내접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통분하면 4분의 10보단 작다. 원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만 사실상 이런 도형 문제는 세팅을 다 해놓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시간을 다 들일 필요는 없다. 그냥 식만 써줘도 자동으로 딱 맞아지게 돼 있다. 그래서 b가 4분의 7 때 그게 지금 여기서 뭐란 얘기야? x좌표를 b라고 하자. b의 x좌표, 전 b의 x좌표. 그 b를 구한 거야 지금 b를. 그리고 그때의 최대값 맞지 그지? 그 둘레의 최대 길이를 a라고 하자. 이 함수의 y좌표 최대값을 뭐라고 하자? a라고 하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b에다가 4분의 7을 대입해서 넣으면 되잖아. 그럼 제곱하면 16분의 77 49인데 앞에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49가 되겠고 4분의 7을 곱하니까 4분의 74 28 2파 돌리고 7인 7 98 되겠고 그 다음에 통분하면 4분의 45 20 되겠고 맞니? 이거 마이너스 됐나요? 그럼 요렇게 하니까 얼마? 20 더하면 마이너스 69 그래서 4분의
98에서 마이너스 69 하면 되잖아. 그럼 빼면 9 남고 3인데 2 남고 맞나요? 4분의 29. 얘가 지금 무슨 값이다? 그때의 둘레의 최대 길이 A 값이다. 물어본 게 뭐였냐면 B분의 A.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4분의 7 분의 4분의 29 이렇게 나오겠다. 맞니? 그럼 본부수 약분되니까 얼마? 7분의 29인가?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자, 됐죠?